자, 지금부터는 307조 과세 표준과 세율 좀 갑시다. 자, 재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역시 재산세도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역시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년은 아니더라도 아주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라는 걸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여러분 원칙이 신고한 가액이고요. 네, 이것도 합시다. 특례. 그래서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국지외수 공급판례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과세 표준은 뭘로 가고 사실상 취득 가격.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원칙 신고한 가액. 그러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일 때는 뭐였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었죠. 자,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취득세 과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시가 표준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지방 시가 표준액은 뭐 할 때만 나온다고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랬죠, 저거는?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격이랬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신고한 가격은 누가 결정한 거고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으로서 프라이스 가격 개념이라면 요거는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격이다? 평가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만 사용하기 때문에 국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그 대신 기준 시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서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일 때고 요거는 무슨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입니다. 그랬죠. 항상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보통 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세로 오면은 제가 첫 번째 재산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오로지 무슨 방법?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 표준액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가 시가 표준액입니다. 얘를 기본으로 합니다. 뭐가 없다? 신고한 가격이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말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간다? 시가 표준액만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다가 모든 보유세 때는 한 번 더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곱해서 재산세 과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보시면 과세 표준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을 보시면 307조 맨 위 토지, 건축물, 주택, 밑줄 뭐죠? 부동산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밑줄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특히 이때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용어로서 모든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모든 보유세 즉 재지종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보유세인 재산세 과표의 특징입니다.
별표 3개. 부동산 과세 표준 별표 3개.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 구조는 뭐에다가 시가표에다 뭘 곱하는 거다? 공정시장가표를 곱하다. 요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장난 잘 칩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율이 뭐냐? 거기 세율 밑에 나와 있네. 아, 죄송합니다. 거기 공정시장가율은 거기 지금 빠져 있지만 요 공정시장가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지방 재정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바로 뭐라냐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서 얘는 항상 100%보다 작은 숫자인데 거기 책을 보시면 그냥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토지나 건축물 일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프로로 하고요? 70%. 주택 일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몇 프로 한다? 60%로 한다. 이거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일대는 몇 프로고요? 70%. 주택 일대는 몇 프로다고요? 60%. 그럼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표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얘가 1보다 작은 숫자니까 당연히 시가표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은 적어지죠. 70%만 적용하겠다. 60%만 적용하니까 1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러니까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는 재산세 과표가 커지는 역할을 하는가? 적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적어지는 역할. 그래서 요거는 요 70%, 60%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합니다. 참 어두운 조국의 현실로 인해서 지금이 좀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뭐로 결정하라? 대통령이라. 그래서 이거는 매년도의 주택 가격 등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시가편액이 급등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이게 급등했다. 그럼 갑자기 재산세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재산세는 한 번 내, 매년 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시가라는 것은 계속 시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격이란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파동을 그어진다고. 이 파동만 잘 알면 돈을 버는 거고 이 파동을 모르면 돈을 못 버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예측만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안 해도 돼요. 집에서 앉아서 그냥 모니터 쳐다보면서 사고 팔고만 하면 돈이나 쌓여요. 요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자기만의 기법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냥 아무거나 샀다가 그냥 팔고 그냥 아이고 하면 이런 거고.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강의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 찾아오지 마. 나 이거 잡은 거야. 그래서 요 재산세 과표는 뭐에다가 시가편액에다 뭐다? 공정시장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재산세 과표는 오로지 뭐 가지고만 한다? 시가표준액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다른 말을 슬쩍 집어넣고 찾아봐라! 틀린 거.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 시가표준액이면 맞는 거고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이 없으면 틀린 거고요. 근데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계산 요소가 몇 가지다고요? 2가지. 그래서 반드시 무슨 말이 붙어야 돼? 뒤에 공정시장가표가 돼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할 때 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재산세 과표의 계산 요소는 2가지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세법 공부할 때 짜증나는 게 뭐죠, 여러분? 세율이죠. 예, 거기 표준세율 나왔죠? 통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결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세율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 세율이 시험에 나오면 출전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택에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에다가요. 역시 으뜸은 주택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들어오든지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지의 1순위입니다. 예민합니다. 주택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세율이 나오면 시험의 답은 대부분 어디서 물어보냐? 주택에서 물어볼 겁니다. 천기누설입니다. 이거. 뭐 별로도 안 좋아합니다. 뭐가 나온다 찍어줘도 그냥 어쩌라고 시켜. 다른 거 몰라도 좋아. 그 대신 뭐만? 주택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세율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별장과 별장을 제외한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죠, 여러분? 예, 이 별장이나 고급 주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사치성 재산이라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세법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 지방세에서 말하는 사치성 재산은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바. 아, 여기 또 개정이 되는 것 같아, 내년에. 아씨. 고급 주택. 이렇게 이 5가지를 우린 지방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랍니다. 그럼 얘들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 가볍게 때리겠다. 무겁게 때린다는 게 특징이다. 사치성 재산이니까. 이 5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별장할 때 별자,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 할 때 선자 동그라미,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별골 오 선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치성은 어떻게 한다고? 별골 오 선주. 사치성 재산 5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걸 단순하게 외우려면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외우자고요? 우리 별골 오선주 이렇게 외우는 거죠. 예, 요걸 이제 약간 또 저는 리듬을 타야죠. 아마 별골 오선주 그러면 돼요. 뭐라고요? 별골 오선주. 저녁에 와서 아저씨가 밥 달라고 그러면 그때 한마디에 치릅니다. 아마 별걸 오선주. 딱 그러면 아저씨 니 뭐랬노? 그러면 무식한 놈. 사치성 재산 얘기했다 스키야. 어떻게 한다고요? 별걸 오선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요. 또 하라면 하는 대로 하지. 꼭 튀는 아저씨가 있어요. 난 그렇게 안 할랜다. 자존심이 있다 스키야.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뭐예요? 별장, 골프장, 완고, 투고, 쓰리고, 스키야. 훌륭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요. 별꼴에 쓰리고 이렇게 외웠어. 그때 시험에 나왔어요. 진짜 고급 자동차가 나왔어요. 아, 쓰리고인데 포고가 나왔네. 아, 그래서 또 틀렸죠? 씨.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분 취득세나 재산세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아예 얘는 재산세는 빠지죠? 예.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 대신 고급 자동차는 지방세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개별 소비세는 국세 쪽에서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특별소비세에서 특소세란 말 들어보셨죠? 고급 재산 같을 때는 특소세가 붙었어요. 예전에 그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특별소비세라는데 그걸 법률 명칭을 바뀌어갖고 지금은 개별소비세랍니다. 그쪽에서 중과세 버리기 때문에 지방세 쪽에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사치성 재산 별꼴 오선주인데 자 이때 주택은 오로지 뭐만 시뻘겋게 떠오르십니다. 오로지 뭐만? 별장만. 이거 잘 봐야 돼.
별장만 4% 때립니다. 별장만.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이니까 몇 프로 때린다? 4%. 이때 4% 때리는 주택은 뭐만? 별장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이런 거 나오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거기 밑줄 고급 주택 있죠? 고급 주택도 원래는 무슨 재산인데? 사치성 재산인데 재산세를 때릴 때는 별장과 묶질 않고 일반 주택과 묶어서 자 동그라미 밑줄 누진세를 때립니다. 누진세율. 누진세율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누진세율. 그럼 결론 고급 주택은 4% 때려라. 누진세를 때려라. 누진세를 때립니다. 그러면 토지에서 보시면 여러분 종합합산가세 토지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무슨 세율? 누진세율. 누자 동그라미. 뭐 찾아? 토지의 종합합산가세 대상 있죠? 거의 0.2부터 0.5부터 3단계 초과 누진세 나왔잖아. 거의 누자 동그라미 치라고. 별도 보세요. 0.2%부터 최고 0.4%가 3단계 초과 누진세 나왔죠? 누자 동그라미. 그럼 결론. 우리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다고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이걸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면 저는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종합합산과세 할 때 종자 동그라미, 별도합산과세 토지할 때 별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 세 놈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신 애들이요? 누진세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주종별 이렇게 외우세요. 옆에다 적어놔. 주종별. 얘들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신 애들이다? 누진세를 꼭 적어놔야 돼. 시뻘겋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시뻘겋게.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놈은 몇 놈이 있는데? 3놈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주종별이라 외우죠. 주는 뭐예요? 주택, 별장을 포함한 제외한 주택이죠. 그 다음에 뭐야?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토지죠?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에서 합산과세 그러면 반드시 뒤에 뭐 나온다? 누진세율. 그러니까 종합과 별도는 무조건 누진세율이죠. 거기다가 뭐가 하나 더 추가된가? 주택, 별장을 포함한 제외한. 그래서 이걸 우리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과세해야 되는 걸 어떻게 외운다고? 주종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 내내 외쳐야 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저희 집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 얻고 다닌다고 그랬죠? 네. 정말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오신 천사님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만 날개가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에요? 예,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여러분 손가락 마디마디 적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갖고 아저씨한테 딱 저녁 드시는 아저씨한테 외치십시오. 자기는 주정별에서 천사랑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것아.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하고 살고 계신 거 아저씨들은. 그 말을 얘기하면 또 아저씨는 또 밥상 없겠죠? 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주종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주종별. 요 3가지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요 3놈 주종별이라죠.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를 해드려요? 그렇습니다. 얘들은 재산세에서 하나같이 누진세율이 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를 해드립니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얘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주종별을 말합니다. 이 주종별이 아니면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중에서 우리 주종별 할 때 종합 합산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분리 과세 토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 건축물 한번 보실래요? 건축물? 건축물은 누진세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물은. 올해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된 것은 주종별이고 나머지는 다 비례세로 과세된 애들이에요. 그럼 얘들은 절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 여러분은 이렇게 복잡하게 외우지 마시고 결론,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뭐만이다? 주종별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주종별이 아니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이때 모든 주택가, 종합가, 별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냐? 아닙니다. 주택일 때는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구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은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그 종합합산 과세토지의 공시가를 합을 구해서 5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별도는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별도 합산 과세토지의 공시가를 구해서 얘가 80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역시 이때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 6억, 5억, 80억 원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서 얘기했잖아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할 때 그 고액은 주택은 얼마를 말하고요?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초과. 요 기준 금액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난 이거 외울 때마다 까먹더라. 걱정하지 마. 막판이나 다 또 대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 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거. 6억, 5억, 80억. 단 주의할 게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어딜 뒤져서? 이게 특징이야. 종부세는 어딜 뒤져? 국내야. 재산세는 어딜 뒤져서? 그렇죠. 시, 군, 구를 뒤진다 그랬죠. 재산세는 시, 군, 구 관할 단위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럼 제가 그랬잖아.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 시군구를 달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시군구를 달리해서 재산세 누진세 피하는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피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고? 종부세.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야? 국내야, 국내. 종부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재산세는 뭐니까? 지방세. 누가 부과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인가? 시, 군, 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분산해서 갖고 있어. 그럼 재산세는 걸리고 안 걸리고? 안 걸리지만 뭐에서 걸려? 종부세에서 걸리는 거죠. 종부세.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는 재산가액이 주택은 얼마 초과하면? 6억 초과. 별도,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 이때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니까. 이게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자 주택이라서 공시된 가격이 뭐랬죠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랬죠? 뭘 물어만 보면 인상만 써. 뭐 있을게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지에 대해서 매년 가액을 조사해서 결정해서 공시한다.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기억나십니까?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된다고 했어. 그 내 주택이나 종합과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서 나온 개별 공시지가를 전국을 소유자별로 해서 합산해서 얼마 초과하면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면 뭘 때린다? 종부세 때린다. 근데 주의할, 얘는 시가야 공시가격이야. 자, 여기 시가편익이란 말이 나왔어, 못 나왔어? 못 나왔죠. 아까 재산세는 뭐를 가지고 한다 그랬어? 시가편익. 언론이니까 종부세니까 시가편익의 말에 쏙 빠져버렸죠. 빠졌잖아. 왜 빠졌어? 그렇죠. 얘는 뭐니까? 국세니까 지방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말을? 시가편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가격으로 나온가? 공시된 가액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재산세, 중부세 관계예요. 자, 모든 재산은 일단 1차적으로 뭘 때린다? 재산세. 그 재산세를 때렸어. 근데 그 재산세를 때릴 때 시군구 단위로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군구를 달리해서 분할하여 분산하고 있는 걸 과세를 못하는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쪽에서? 국세 쪽에서 뭐라는 놈을 한 번 더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때린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재산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종부세는 몇 놈만, 세 놈만. 이걸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 주종별이라 외우시고요. 이때 주택가, 종합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어딜 뒤져서? 국내를 뒤져서 그 주택가, 종합가, 별도 합산 과세 대해서 공시된 가액 합계액이 6억, 5억, 80억을 봐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뭘 때리겠다? 종부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재산세, 종부세 관계야. 제가 공부할 때, 세법을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하나씩 풀어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 벌써 내 인생에서 성공했을지도 몰라. 저희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무식하게 공부했을 때 그냥 법정 갖다 놓고 법정 까면서 그냥 공부했어요. 그냥 법정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 계산기도 놓고 맨날 법전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난 자다가도 내가 깜짝깜짝 놀라. 신이셔. 제가 이런 그림을 만들었나이까. 자, 단순하게 합시다. 제가 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다고요? 주택,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자, 그러니까 무슨 가격이 나오죠,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로 공시가 됐냐 봤더니 10억으로 공시가 됐어. 얼마짜리 공시됐다고요? 10억. 그러면 무조건 일단 요 10억 원에서 뭘 때리는가? 재산세를 때려 일단은. 우리 거기 재산세율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했죠, 여러분? 재산세 세율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10억 원에다가 공정시장가율 60% 곱한 거를 과표로 하고 여기다가 해당 세율을 때려서 뭘 때린다? 재산세를 때려 일단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를 딱 때려놨어. 그래서 재산세를 때리고 보니까 얘가 얼마짜리네? 10억이네 공시된 가액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 원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죠. 그러면 6억 원을 여기 10억 전체가 아니라 6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산세보다 더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재산세는 제일 높아봐야 몇 프로인데?
0.4%인데 종합부동산세 국세라는 놈은 제일 낮은 세율이 0.5% 출발해서 2%까지 이 5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세율이 더 높아요? 종부세가 뭐보다? 재산세보다 세율이 어떻게 하죠? 더 높죠. 이해 좀 되시나요? 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 그럼 일단 뭐 때리는가? 재산세.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제 재산세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갑돌이 명의로 되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를 합했더니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대. 얼마? 10억. 그럼 얘는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 원을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6억 원을 뭐 하는 금에? 초과하는 금에서 다시 한번 뭘 때리겠다?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10억 전체야? 아니 6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만 때린가?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요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뭘 때린가? 종부세 0.5% 2%. 그러면 재산세보다 더 높은 세를 때렸죠? 이해하셔요? 자, 이렇게 때리고 보니까 여러분 딱 뭐가 떠올라야 되냐? 어떤 부분이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선이 몇 개 그어진 게 있어? 선이 몇 개 그어진 게 있어? 2개가 그어진 게 있지? 이해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는 구간의 금액은 모두 이미 때린 상태에서 재산세를 때린 상태에서 다시 뭘 때려? 종합부동산 때리죠. 이때의 이 선, 하얀 선이 뭐와? 재산세와 노란 선이 뭐? 종합부동산세가 뭐 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여러분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가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맞고 재산세도 맞고 또 모두 맞는 거야 지금은. 종부세 맞죠? 그러니까 선이 몇 개 그어졌어요 여러분? 2개. 이 선이 2개 그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부터 뭘 얘기하는 거다고요? 이중과세가 되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법 원칙 이중과세는 금지입니다. 동일한 과세 물건에서 2번 이상의 세금을 때리지 말랍니다. 근데 이미 재산세가 때린 상태에서 종부세를 봐야 되니까 때리니까 무슨 과세가 되더라고?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부분을 종부세 과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뭐를?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만?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돼? 이중과세가 안 되죠. 이게 종부세 세액을 계산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원래 종부세가 2005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종부세가 자 이렇게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는 네가 자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종부세. 누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래.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직접 계산해 못해. 못해요. 이중과세 때문에 못해요. 이걸 계산을 못한다고. 거기다 재산세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탄력세율 적용 문제, 세부담 상한 문제 이런 복잡한 세금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야 못해.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세무사한테 가셔야 돼요. 세무사가 그냥 해줘요? 돈 받고 해줘요? 돈 받고 해줘. 심지어는 저한테도 갖고 오는 분 계셔요. 저한테. 교수님 시간 좀 내줘. 왜요? 봉투 꺼내. 종합부동산세 좀 계산해 주세요. 가! 그래서 이걸 납세 의무자보고 직접 뭐 하라니까 신고 납부하니까 종부세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걸 또 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세무사나 전문가 짜서 돈 주고 그걸 계산해야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바꿉니다. 그래?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부터 뭘 보내줄게? 고지서 보내줄게. 그대로 낼래? 응. 그래서 종부세가 정부 부가과세대로 2007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 종부세는 이제 결론 낼게요. 내가 이거 몰라도 돼. 이제 누가 계산해서 보내주니까? 네, 세무서장이 계산해서 보내주니까. 다만 그
종부세가 계산된 근거를 여러분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 이게 종부세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그림이다. 난 내가 저걸 그림을 그려놓고도 내가 놀라. 신이시여. 자,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거기 307쪽에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시뻘겋게. 하여튼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주택이 나오면. 이런 것도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부가징수 갑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부가징수. 요 부가징수도 여러분 종합문제 등을 통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야. 물론 2016년에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 계속 나. 별표 3개 시뻘겋게. 부가징수 별표 3개. 308쪽. 왼 위에 부가징수 별표 3개 표시해 놓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 에이씨 세법 시간에 와서 맨날 별표만 치다가는 것 같아. 그거라도 쳐가라고. 그게 뭐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만 알아도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내용 여러분 이해 못해도 좋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것만 알아가도 돼요. 그러면 나온 중에 여러분 복습하시면 되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징수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 첫째, 재산세는 무슨 방법에서만 징수한다? 보통징수. 우리 취득세 등록면에서 보았던 뭐가 없어? 신고 납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징수 옆에 이런 말이네. 누가? 시장 군수 또는 누가? 구청장이 세액을 뭐하여? 산정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을 뭐란다,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이죠. 이때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할 게 바로 과세균이죠. 6월 1일. 이거는 뭐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돼요. 6월 1일.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현재. 근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이니까? 보통징수 방법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의 그 재산이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뭘 계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럼 여러분 거기 납부기한 나와있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재산세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법에.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부터? 7월 16일부터 언제까지? 7월 31일 사이에 건물분 재산세 내시오, 그 얘기야. 이거 외우셔야 되네요. 뭐 지금 당장 안 외워도 좋아요. 외워야 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는 언제 낸다고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토지분 재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상가와 그 밑에 토지 갖고 있어요. 상가와 그 밑에 뭐 있다고요? 토지. 그러면 상가 건물은 뭘로? 건물분 재산세를 해서 언제 나온다고 고지서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된다고. 물론 납기 개시 5일 전에 여러분한테 다 고지서가 옵니다. 자, 상가 부서 토지 따로 뭐로? 토지분 재산세 언제 낸다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분 재산세가 문제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가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진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운 것 중에. 주택분 재산세는 통합과세, 일괄과세이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뭐라면 상가면 건물 따로 토지분 따로 내죠. 아씨 남들은 몇 번에 나눠서 내는데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나는 한 번에 다 내려는 거야. 주택분 재산세라고.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커지죠. 남들은 두 번에 나눠서 낼 걸 나는 한 번에 내라면 그건 나는 세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 그러면 주택분 너도 나눠서 내. 근데 문제는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져. 왜? 주택분 재산 몇 개 나오니까? 하나.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나온 거에 그냥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언제? 나머지 뭐 2분의 1은 언제 내라? 9월 달에 내라 그 얘기야. 그러면 너도 주택이지만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나눠서 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시장이 계산했더니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나서 30만 원. 건물과 토지를 뭐예요?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나왔다고? 30만 원.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내면 남들은 7월 달과 9월 달 나눠서 낼 걸 30만 원 한 번에 내면 얘가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 너도 나눠서 내라. 나눠서. 뭐와? 뭐? 토지분은 나눠서 내라. 근데 문제는 종부세가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가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안 나눠지니까 요 나온 세 얼마를 30만 원이 그냥 2분의 1을 언제 내고 건물분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2분의 1 얼마 15만 원을 언제 내라 9월 달에 내라. 그러면 너도 15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낸 거죠. 그러니까 아 너도 얘와 똑같이 두 번 나눠서 내는 거니까 과세 형평상의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7월 달에 재산세가 얼마 나왔으면 15만 원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9월 달에 한 번 더 얼마가 나올 거다? 15만 원이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이걸 모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주부님이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씩씩대고 있습니다. 응? 응?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아, 글쎄 내가 말이야 7월 달에 재산세 얼마 냈는데 15만 원인데 9월 달에 이걸 또 나왔더라고. 이런 15만 원짜리가 이 스키 은행원이 띵겨 먹었나 보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은행 가서 따지려고 그런다고. 그 아줌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하죠. 세금을 우리가 안 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7월 달에 얼마 냈는데 똑같은 금액이 다시 얼마 나와서 9월 달에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 흥분할 수밖에 없죠. 이걸 모르면. 분명히 내가 7월 달 냈는데 이거를 받은 여직원이 슬쩍 중간에 빼먹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들고 지금 은행 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죠. 아줌마, 그게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를 2분의 1씩 나눠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고요?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9월 달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줌마가 그랬죠. 네가 뭔데?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 줘요.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래야죠. 별로도 안 좋아한다. 이해하셨어요? 결론. 주택분 재산세도 똑같이 1년에 몇 번 내요? 2번. 근데 그 2번을 계산을 따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택 건물과 토지를 봐요. 통합해서 계산해서 하나 나온 거를 얼마씩? 2분의 1씩 후려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건물분은 언제 낸다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분은 언제 난다고요? 9월 16일부터 9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다 말일 16일부터 말일까지죠. 뭐만 다르네? 월만 다르죠. 나머지 다 뭐죠? 하반월이죠. 하반월이 뭔지 알아요? 우리 월을 상반월, 하반월 2로 나눠서 1일부터 15일은 상반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하반월이죠. 그럼 재산세는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몇 월? 7월과 9월. 그래서 건물분은 몇 월이고 토지분은 9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토구 건칠 하반월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 새끼야 그게 더 어렵다.
어떻게 된다고요? 토구, 건칠, 하반을. 지금은 더 어려워 보여. 그런데 제가 이걸 1년 내내 반복한다니까 그냥 계속 외워야 할 거는 계속 반복한다고. 토구, 건칠, 하반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꿈속에서 토구, 건칠, 하반을 오예 이래. 그런데 뭐는 주택분 재산세는 나눠지니까 안 나니까 그냥 2분의 1씩 7월달과 9월달 후려쳐서 두 번을 나눈다 이렇게 되시면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정기분 납기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정기분 납기 별표 3개. 이 월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부가세에서 뭐가 한 번 더 쫓아온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라는 놈이 한 놈이 더 쫓아와요. 재산세! 그러면 뒤에 누가? 짹짹! 그러면서 누가 쫓아온다고? 지방교육세 20%가 쫓아요. 참세! 그러면 짹짹! 그런 것처럼 재산세! 그러면 뒤에 지방교육세 짹짹! 20%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병기세라는 것이 있어요. 같이 보죠. 재산세의 납기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뭐하면 같으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나란히 적어. 밑줄 나란히 적어. 요거를 한자로 병기 그런가.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어디다가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서 보내겠다 그 얘기야. 이걸 뭐란다 여러분? 병기세랍니다. 그러다 309쪽으로 오시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죠. 자, 중부세니까 위에 뭐라고 돼서 이제? 국세로 됐네요. 자, 중부세는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많아야. 그럼 거기 과세 구분을 보시면 별표 3개. 과세 구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요?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고요. 토지는 다시 모아 종합과 별도. 그래서 결론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배운가? 주종별이라 외우지요.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각각의 뭐를 구해서 공시가격을 구해서 공시가격이 주택은 얼마? 6억 초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립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가 나와 있죠. 그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까지 묶으시고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까지 이렇게 묶으시고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까지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냐? 종부세 세액 계산입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한 방식이에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까지 묶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 말한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계산 구조입니다. 딱 보는 순간 외우고 싶어? 외우고 싶지 않아? 외우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외우셔야 돼 이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는 방법 있어요. 네. 저만 쫓아오시면요. 하는 방법, 접근 방법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쫓아오시면 나중에 꼭 합격자 모임에서 저한테 이렇게 외칠 겁니다. 교수님! 교수님 찍어준 거 다 나왔네요. 나 하나 틀렸어요. 둘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 틀렸는지 2개 틀렸는지 다 맞은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합격했다. 그럼 합격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징수. 종부세도 어느 현재로 때려요? 6월 1일이네요. 모든 보유세는 어느 현재예요? 6월 1일이에요. 근데 부가가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칙 부가가세 예외 신고납부. 요거 꼭 묶으셔야 돼요. 종부세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별표 2개. 종부세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칙이 뭐야? 정부 부가과세. 예외가 뭐야? 신고납부. 그러니까 원칙은 종부세 누가 계산한다? 거기 밑줄. 관할 세무서장 밑줄 좀 쳐주세요. 시뻘겋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였던 뭐가 튀어나왔어요? 관할 세무서장. 왜 나왔어요, 얘는? 국세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못 나오고 세무서장이 나오네요.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걸 언제 내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에 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종합부동산세를 언제 낸다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여기는 뭐야? 15일까지네요. 그래서 여기는 12월 하반월이야, 상반월이야? 상반월이네요. 아, 그러면 출전도 요런 거 좋죠. 분명히 재산세는 하반월이었는데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상반월인 거죠. 여기는 뭐였는데 하반월. 아, 출전도 요런 거 좋아한다니까 살짝 날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스키. 그러면 왜 종부세는 하반월로 못 가냐? 하반월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때는 돈 쓰는 해죠. 돈 쓰는 시기 아니야. 각종 연말 막년에 뭐다 뭐 크리스마스 또 그녀와의 만남 100일째 되는 날, 오빠와의 만남 20일째. 그때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오빠. 네. 그래야 크리스마스라도 하나 챙겨야죠. 씨. 그러니까 연말에 돈이 다 나가죠. 그 12월 딱 30일 날 돈 내니까 이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과세관청이 따스한 배려입니다. 뭐 하기 전에? 돈 쓰기 전에 먼저 내고 써라. 그래서 12월 뭐야? 상반월입니다. 눈물 너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는 옆에다 밑에다 적으세요. 선택 규정입니다. 선택.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택이야. 원래는 세무서장이 종부세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이미 뭘 보냈어? 고지서 보냈어. 그럼 고지서대로 내면 돼. 근데 나는 고지서대로 내겠다 못 내겠다? 못 내겠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단 역시 신고 납부할 때도 언제 납부해야 돼? 12월 상반월에 내셔야 돼요. 만약에 12월 하반월로 가면 보통 징수에서 고지서를 낼 사람 하나도 없죠. 왜? 나중에 12월 하반월에 내면 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부 부가세는 물론이고 뭐 할 때도 신고 납부할 때도 종부세는 언제 낸다? 12월 상반월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부가과세나 신고 납부나 언제다? 12월 상반월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는 역시 정부 뭐가 쫓아오냐? 농특세 쫓아온다. 이럴 때 뭐가 나오면 종부세가 나오면 그 종부세 몇 프로를 20% 한 번도 뭐로 때린다? 농특세로 때린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가세. 아까 재산세는 뭐가 쫓아나왔죠 여러분? 그렇죠. 지방교육세인데 이제 종부세는 국세가 이기 때문에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라는 놈이 못 쫓아와. 지방교육세는 뭘만 쫓아가는가? 지방세만 쫓아가는데 이제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니까?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못 나오고 대신 누가 튀어나온가? 농특세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보유세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또 여기 엄청 또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부분은 좀 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